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화상 공동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발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커스는 3개 국가의 이름을 딴 협정입니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3국은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커스 결성의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으나 웰시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오커스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정작 직접적인 유탄을 맞은 나라는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안보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상의 없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이 외교 군사적 현안에 잇따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커스와 관련한 미국과 프랑스의 다툼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단합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5일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발족한 뒤 호주가 미국 기술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호주와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날려버린 데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끼리끼리 움직이면서 아무 말 없었다.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격분한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했고, 이어 이번 주 런던에서 예정됐던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 간 국방회담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동맹국인 자신들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엄청난 변화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정상들은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은밀히 접촉해 오커스 결성을 논의했는데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거론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 동맹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미국을 가리켜 그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일정한 수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아프간과 호주 협정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정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8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상의를 거쳐 아프간에서 철군했다는 입장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도움 없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의는 형식적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유럽군 창설과 같은 안보에 대한 대미 의존을 줄일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커스를 계기로 불거진 프랑스와 갈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사태를 봉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를 포함한 동맹의 지속성을 믿는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의 계속된 위협과 기후위기 등 지구촌의 중대 과제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EU가 호주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도 중단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업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레망 본 유럽 담당 장관은 20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협상을 계속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EU와 호주는 다음 달 12차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수뇌부는 프랑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 회원국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접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며 베렌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의장은 미국과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뉴욕 맨하튼 바클레이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나 호주만큼 가깝고 신뢰할 만한 동맹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친분을 가시하듯 모리슨 총리를 스콧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백악관으로 이동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오커스 사태, 프랑스 및 EU의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사설에서 프랑스
프랑스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그토록 싫어하던 앵글로색슨 국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의 외교 전문가 루드 지라르는 20일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영국을 도왔지만 결국 괴치급을 받았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모리슨 총리,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까지 가세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 일, 호주, 인도 4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쿼드가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패권도 배제하는 한편 영내 안정과 법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쿠스 출범으로 미국, 영국, 호주가 거리두기를 하는 프랑스가 대신 인도와의 밀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인도의 산업적,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마크롱 대통령 언급에 비춰 조만간 프랑스와 인도 사이에 모종의 군사협력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세계의 시선은 뉴욕 유엔 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프랑스 사이에 불거진 심각한 갈등을 프랑스 행정부 시절 악화됐던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에서는 회동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는 새로 불거진 갈등을 풀어나갈 해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위기에 빠진 양국 관계가 올해 유엔 총회의 각별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는 BTS 멤버들이 참석했는데요. BTS 멤버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미래 세대로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홉 역시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더라며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BTS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TS는 이번 회의에서는 7명 멤버들이 함께 한국어 연설을 진행한 뒤 팬데믹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 공연 영상을 유엔 회의장에서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21년 9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 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투입 부문 5개, 산출 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 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 부문 2개의 평가 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세부지표는 GDP 대비 특허 출원, GDP 대비 PCT 출원, GDP 대비 특허 패밀리, GDP 대비 디자인 출원,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 연구원,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보 온라인 참여,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 위기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